1월 21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깜짝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확보한 막대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문제로 예정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게 스위스 취히리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연설 오전에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강대국들의 경제적 통합 무기화와 관세 남용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캐나다군은 미국의 침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국방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정상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제국주의적 야망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참여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나토의 군사 및 정보 작전 감독 기구에서 약 200개 직위를 없애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반구 안보에 집중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돈노주의와 맞물려서 유럽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76%, 나스닥은 2.39% 떨어지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 관세가 아마존의 상품 가격들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1,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압적인 단속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또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 없이 시민권자의 자택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속옷 차림의 시민을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사망한 이민자가 31명으로 집계되면서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내 거물급 마약 사범 등 범죄자 37명을 미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영토 내 지상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위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보건복지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에 46억 달러가 배정되었고요. 메디케어 가입자의 암 조기 검진 혜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어제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뭐 1주년 취임 1주년 뭐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또 그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그 시위도 아까 예고되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예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서 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트럼프 2기 시대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뭐 그 두꺼운 그동안의 1년 동안의 업적을 다 보고서를 담은 그런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이제 80분,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그동안의 업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이제 경제 효과, 돈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해서 전례 없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라면서 이 확보한 돈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뚫어서 아시아에 팔겠다라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약속을 한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곳에 투자한다라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투자처가 알려지거나 뭐 결정된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돈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 돈을 쓰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 사업 중에 하나죠. 알래스카 LNG 천연가스 프로젝트. 그런데 이 사업을 일본과 한국 무역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투자금을 여기에 사용하겠다라고 어제 밝혀서 이게 상당히 좀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갑작스럽게 들은, 뭐 물론 알래스카 투자라든지 사업 프로젝트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한국 정부와 이제 기업들은 알래스카 사업이 수익성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하이 리스크 프로젝트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한국 정부는 사실은 이제 그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이렇게 뭐 알래스카 같은데 확 투자하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미국의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을 짓고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곳에 이것을 투자하는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을 뭐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뭐 합의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곳에 투자한다라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일본 무역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막대한 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렇게 어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투자금의 대부분이 알래스카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뭐 우려도 있는 상황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전매 특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그 관세 뭐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인가 뭐 예고가 있었는데 어제 또 연기가 됐어요. 대법원이 왜 이거를 결정을 못하고 계속 연기를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지금 상황이 애매하니 자꾸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상황을 흘러가게 두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어제도 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에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이제 플랜 B를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만약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그래서 관세 지금까지 뭐 합의를 이뤄낸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합의가 다 무효가 된다고 해도 지금 행정부에서는 수입 면허라는 다른 방법 제도를 도입해서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물건을 미국에 팔고 싶으면은 라이센스 사서 팔아라. 그러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구입해라라는 뭐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테리프 관세가 아니지만 예, 라이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상의 플랜 B를 세워놓은 것으로 네, 이렇게 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 법이 막더라도 우회해서라도 지금의 이 관세 정책, 그러니까 보호 무역주의를 계속 강경하게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또 이게 확인을 시켰고요.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에 총격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뭐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이번 주에는 미네소타에서 한 주택에 ICU 요원들이 이렇게 뭐 거의 뭐 침입하듯이 네.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속옷 차림으로 쉬고 있는 한 남성을 체포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주변의 주민들이 그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면서 뭐 또 시끌시끌했어요. 뭐 미네소타가 지금 미네아폴리스가 얼마나 춥습니까? 눈발이 휘날리는 그 거기에서 진짜 속옷만 입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문을 열고 요원들이 들어가서 이 한 남성을 속옷 차림 그대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그 모습이 좀 논란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시민권자였대요. 네, 스캇 타오라는 네, 시민권자였답니다. 그 낮자 뭐 가족들이 뭐 낮잠을 자고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과도 없이 뭐 시민권자인 거 확인하고 그 몇 시간 만에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침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장이 없으면은 문 열어줄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스카타호라는 남성도 집안에서 쉬고 있으면서 IC 요원들이 왔는데 뭐 그 영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총을 겨누고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뭐 신분증 막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전에 이렇게 체포를 해서 끌고 나가는 속옷 차림 그대로 담요를 덮고 끌고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이후에 한두 시간 뒤에 이렇게 풀려났다고 해요. 네. 문을 부순 행위라든지 체포 과정에 실수로 체포한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집에 다시 데려다 준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집에 다시 데려다 준 다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국토안보부가 이번 작전이 2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겨냥한 표적 단속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해당 주택에 있던 인물이 지문 및 얼굴 인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 볼 때는 수배 대상자와 비슷해서 이렇게 체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전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들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표준 절차다, 그러니까 합당한 절차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타오의 가족들 중에는 뭐 해당 주소에 성범죄자가 거주한 적도 없고 뭐 타오 씨는 공개 수배 대상자들과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좀 미네소타 지역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좀 중요한 작전을 연방 작전을 단속 체포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거칠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가끔 실수를 한다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실수가 발생을 했다. Make mistakes sometimes라고 실수 뭐 그 사건 자체가 실수였다라는 인정은 아니지만 가끔 단속 중에 실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특정 상황 그러니까 니콜 르네구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피해자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피해자 탓을 하고 단속은 정당하다라면서 이렇게 여전히 강경하게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선을 긋기도 했고요. 뭐 오늘 이제 다보스 포럼 참석해서 조금 있으면은 뭐 조금 그 비행기 문제로 한 2-3시간 늦게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예정대로 오늘 뭐 미국 시간으로 오전 중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그린랜드라든지 뭐 가자지구 평화 뭐 그 위원회 뭐 시끌시끌한데요. 지금 뭐 그리고 중남미 문제들 뭐 시끌시끌한데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린랜드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you will find out 뭐 지켜보자. 라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노벨상의 미련, 네, 내가 전쟁 8개 끝냈는데 노벨상 안 줬다라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경제 분야, 지금 이민 단속, 그리고 외교 분야까지 다양하게 뭐 관세 정책, 뭐 다양하게 어제 한 80분 정도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 업적을 좀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항.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티켓마스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다보스 포럼 연설에 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보스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죠.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제국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제국주의적 행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벨기에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괴물이 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력 사용, 그린란드를 향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를 두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 뭐 돈노주의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 당시에 유럽의 열강들이 다시 한번 그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 이제 식민지화 뭐 떠나갔다가 다시 식민지화 눈독을 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유럽은 손 떼라라고 외친 것이 먼로주의입니다. 먼로 닥트린.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관리한다. 유럽이 끼어들지 말아라라는 그건데, 여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쳐서 돈노주의라고 합니다. 돈노 닥트린.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 사실 이제 지난 8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 이제 나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그 질서가 세계를 움직여 왔는데, 이제 미국이 유럽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그냥 잘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 유럽 나토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이 뭐 굳이 우리는 그냥 우리 땅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죠. 멕시코에 지상 타격을 하겠다.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을 다루지 못하면은 미국이 멕시코 카르텔을 다루겠다라면서 멕시코 땅에 지상 공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성조기를 합성한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막 시끌시끌합니다. 나토는 나토대로 좀 나토에서 군사 정보 작전을 감독하는 미국의 인력 200명을 철수시킨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나토에 주둔하는 미국 인력이 8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뭐 200명 철수니까 큰 숫자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상징이 있는 거죠. 이제 상징성이. 이제 슬슬
미국은 나토에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지 않겠다.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 미국은 이제 아메리칸 대륙에 집중하겠다. 예. 뭐 그런 뭐 더 이상 유럽 눈치 보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뭐 동맹하고 충돌하더라도 심지어는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뭐 그린란드, 뭐 캐나다, 멕시코, 뭐 남미 뭐 이런 상황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침공 시나리오까지 가정. 지금 캐나다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캐나다 경제도 그렇고 캐나다 정세도 그렇고 참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캐나다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미국의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캐나다 군대가 국방 모델을 수립하고 북극권 방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설마 미국이 했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의 질서가 뭐 소위 이제 2026년 돈노주의에 맞춰서 전 세계의 질서가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네요. 네. 과연 어떤 뭐 유럽을 향해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내게 될지 아니면은 돈노주의를 공식화하면서 유럽과 사실상의 결별을 선언을 할지 지난 80년간 이어져 왔던 미국과 유럽의 굳건한 동맹 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좀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